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양의 지력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력이라고 하면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힘이죠. 땅의 힘. 풀이하면은 지력은 영어로 쓰면은 소일의 fertility입니다. soil, fertility, fertility죠. 그러면 이 땅이 있으면 땅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파워가 있느냐. 결국은 이제 파워라는 것은 얼마나 작물을 잘 길러내는가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잘 길러내는가. 그게 지력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지력과 관계하는 요인들이 있더라. 그죠? 그걸 보니까 토양의 이화학적,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및 생물학적 성질의 종합 조건이다. 그게 이제 토양의 작물 생산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리적이라고 보면 간단히 보면 이 어느 정도 압착이 되어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토양의 구조가 모래처럼 알갱이로 되어 있을까? 아니면 점토처럼, 점토가 이렇게 모형것처럼 밀가루처럼 빽빽하게 되어 있을까? 아니면 이게 혼재되어 있을까에 따라서, 그리고 대형 기계들이 꽉 눌러서 압착이 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이게 물리적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화학적 요소에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화학적이란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량 원소, 미량 원소에서 필수 원소, 에센시얼 엘리먼트라고 했죠. 또는 뉴트리언트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뉴트리언트 양분, 그러니까 필수 영양소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가, 이게 이제 화학적인 특성인데, 이게 많고 적고 또 어떤 이온 상태로 되어 있는가, 또 어떤 형태로 있는가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거죠. 그게 이제 화학적인 팩터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토양 속에는 얘들만 있느냐? 아니더라. 뭐가 있느냐? 생물이 있더라. 생물 학하면 바이올로지죠. 그죠? 그래서 이 생물학에서 다루는 생물은 크게 뭐냐? 동물, 식물, 그 다음에 마이크로 오가니즘. 동물은 애니멀, 식물은 플랜트, 그 다음에 미생물은 마이크로 오가니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동물은 토양 속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미도 종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렁이, 그죠? 그 다음에 지렁이 뿐만이 아니고 소동물들도 많이 있겠죠. 우리 눈은 잘 안 보이는 애들도. 그 다음 그것보다 작은 애들은 미생물이 있을 거죠. 식물은 여기서 토양 속에서 자란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주로 있으면 이제 종자가 있겠죠. 종자. 어떤 종자입니까? 주로 이제 위드, 잡초 종자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그게 토양의 지력을 결정하는 이 조건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요것들을 더 이제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면은 토양의 토성에 관한 얘기, 그리고 토양의 구조, 그 다음에 토양적인 무기성분, 유기물 함량,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갑시다. 토성, soil texture, 구조, 토양적인 무기성분, 유기물, 그리고 토양 수분, 그죠? 공기, 반응, 미생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력에 포함시킨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물 생산성을 향상을 위한 것은 품질 향상 그리고 안전한 생산이 가능해야 된다 하는 점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을 향상을 시키려고 한다면 지력을 향상시키려고 한다면 얘들 조건이 좋아야 된다. 조건은 컨디션 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컨디션은 어떤 컨디션이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다른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다 다루면 여러분들이 지쳐버릴 거고 그래서 서서히 진행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그럼 이 지력에는 먼저 토성에는 우리가 양토, 사토, 식토로 구분하는데 이게 너무 단순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토라고 하고 가운데가 양토 그 다음에 여기를 식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세 가지는 너무 좀 그렇다 해서 가운데 한 가지씩 더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양하고 사하고 하면 양사토 하면 뭔가 발음이 안 좋죠. 그래서 모래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 가에 있는 것부터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 양, 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양식토가 될까요? 아니죠. 여기서부터 합니다. 여기는 그러면 식, 양, 토, 토양을 이렇게 이제 5가지 종류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면 토양 성질, 소위 토성을 5가지로 이제 구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토양 수분, 공기, 비료 성분의 종합적 요건에 이것이 알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토양 수분도 어느 정도 있고 공기도 있고 비료 성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사토는 이제 모래라는 얘기인데 모래는 우리가 이제 그 토양의 알갱이, 소위 입자의 사이즈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모래, 미사, 모래, 점토. 여기서 0.002mm 점토는 이하를 말하고 미사는 0.2에서 0.002 모래는 2mm 이상 2mm 이상 그죠? 이상이 아니고 이내겠죠. 이하에서 0.2mm 요걸 모래 미사는 0.2에서 0.02 맞죠? 그 점토는 0.02mm 0.02mm네요. 그죠? 예, 착각. 그러면 1mm가 요만하다고 가정하면 원래는 1mm는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확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점토는 0.002가 맞는데 이 잘못됐다 그죠? 다시 갑니다. 수정할게요. 지우개로. 자, 요걸로 가자. 자, 모래 그 다음 미사, 가는 모래, 점토, 토양의 그 알맹이는 입자는 요것 갖고 구분하는 거예요. 점토는 0.002mm 이하, 미사는 0. 그죠? 자,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소일 입자 크기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성이 뭐냐 하면 양토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토양 수분 공기 비료 성분에 적합하다. 대체로 왜 여기에 포함되니까 사토 양토 식양토 3개로 구분했는데 너무 단순하다 해서 하나 더 추가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앞 글자를 따서 사양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식자하고 양 가운 첫 글자를 따서 식양토 부른다고 했죠. 그럼 이건 뭘 갖고 구분하느냐 하면은 이 모래의 함량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맞겠죠?
모래 함량 갖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딱 가정해 보세요. 그럼 식토는 모래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적용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봄에 되면 황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황사는 크기가 얼마만 할 것 같아요? 이 점토만 할 것 같죠? 요 이상 0.02mm 이하 아주 작죠. 눈에는 많이 보이니까 또 밀가루 같지 않던가요? 그럼 결국은 이 황사는 어디서 발원지가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 되죠. 사막은 영어로 SANDS 붙이죠. 샌드라고 하죠. 그 사막이 발원지다 하는 거죠. 그럼 사막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점토가 있다는 거예요. 점토가 아니고 식토죠. 왜 또 이러건 그죠? 식토 안에 이제 점토가 있죠. 여기서 구분하는 거는 자갈, 모래, 밀사, 점토가 맞네요. 그죠? 예. 오락가락합니다. 그죠? 황사 때문에. 자,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구분을 우리가 점토는 이 양토에도 있을 것이고 식토에도 있을 것이고 사토에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주 작은 입자,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공작 시간에 뭐 오리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곰도 뭐 이렇게 만들고 사람 대부분이 만들고 토끼도 귀가 좀 꺼대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래 만들었던 이것이 뭐냐, 결국은 점토, 그죠? 점토 공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밀가루처럼 아주 적은 0.02mm 이하 되는 요것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토양을 구분할 때 이 모래가 함량을 갖고 할 거냐, 점토를 갖고 할 거냐, 결국은 다 있는 걸 갖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점토로 갖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점토 함량이 요거는 식토는 50% 이상입니다. 그죠? 식토는 여기서 12.5씩 가면 됩니다. 원래는 25인데 여기 25, 여기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사이는 얼마예요? 25에서 37.5, 여기는 12.5에서 25, 여기는 0에서 12.5, 요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사토라고 하는 것은 점토가 0.02mm 이하 되는 애들이 12.5% 이하 있다는 거죠. 이만큼 모래 흙이 있으면 모래가 이만큼 90%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황사로 날라오는 이 먼지들, 점토 애들, 이런 애들이 많은 상태에 날라오는 게 황사죠. 그죠? 이게 한 10%나 5% 있다는 거죠. 이게 사토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이제 토양의 토성에 관해서, 입자에 관해서 이해를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나 교수님, 중간에 교수님도 헷갈리고 우리도 헷갈렸는데 다시 한번 해주셔서 하는 학생이 있죠? 좀 다시 들으면 되지만 한 번 더 갑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갑시다. 자, 우리가 토양의 이제 성질을 토성이라 여러 개 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식토라고 하죠. 점토 함량이 많은. 그 다음에 가운데를 양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사토, 점토가 적은 것을 했는데, 이 구분이 너무 러프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를 하나 더 정해주자 해서 정해준 게 식양토, 그 다음에 요는 사양토 이렇게 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요 구분은 뭘 갖고? 식토, 즉 점토죠, 그죠? 점토 함량 0.02mm 이하 되는 것에 사이즈가 되는 이 점토의 함량을 갖고 얘기를 한다 이 얘기죠. 그럼 식토는 이 점토가 0.02mm 되는 게 50% 이상이고 12.5씩 간다 했죠. 그러면 37.5에서 50, 여기는 25에서 37.5, 여기는 12.5에서 25, 여기는 12.5 이하 이렇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입자 사이즈적으로 보면 점토 위에 뭐가 있습니까?
미사, 작은 모래란 뜻이고, 그 다음에 요 모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돌이 있겠죠. 돌은 뭐 자갈류에 포함을 한다. 그러면 요 사이즈는 요 한 자리씩 올라가면 됩니다. 요게 국제토양학회법이나 미농우성, 일본 뭐 토양학회 다 다릅니다. 다른데 거의 비슷한 게 요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는 0.2에서 0.02, 그 다음에 여기는 2에서 0.2, 요거는 2mm, 자갈은 이상. 요렇게 구분한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이 사토는 결국은 뭐냐? 입자가 큰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요 미사나 모래, 그러니까 0.2에서 2mm 되는 이런 애들이 많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 잘 빠지고 입자가 크니까, 그죠? 그 다음에 비료도 비 오면 따라서 흘러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비료 성분도 부족하다. 그죠? 그 다음 식토는 이쪽이잖아요. 이쪽이니까 점토 함량이 50% 이상이니까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분이 있으면 질간에 입자들 뭉쳐져 있겠죠. 그죠? 어느 정도 이렇게 러프하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도 밀가루를 어때요? 물 들어가면은 반죽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건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돌덩어리가 됩니다. 쇳덩어리처럼 이렇게 돼 버려요. 식토는. 그래서 공기가 부족한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토양 구조로 보면은 입단 구조하고 호달 구조라는 게 있어요. 입단 구조, 입단이란 말은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가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덩어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토양 입자가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모이는데 구심체가 뭐가 있다니, 그게 유기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기물이 많으면 이렇게 여러 개의 이 토양 입자를 뭉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요거 반대랄까, 요거 다른 것은 호달 구조, 모래알이 호달 구조입니다. 이게 하나씩 존재하잖아요. 이는 뭉쳐지는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요게 이제 입단 구조를 이건 한자인데 우리말로 쓰면 떼알 구조라고 합니다. 떼알 구조. 그러니까 모래만 있는 것, 떨어져 있는 것을 입단의 반대는 달립이라고 합니다. 달립. 그리고 떼알의 반대말은 호달, 하나씩 있는 거. 우리말로 할 때는 그렇습니다. 호달 구조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이제 토층에서 보면 작토가 깊고 양분 함량이 많고 심토까지 투수성과 투기가 양호해야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토양이 있으면 당연히 뭐 한 5cm 정도만 뿌리 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적어도 한 30cm까지는 뿌리가 내려야 건전하게 작물이 자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요걸 이제 작토층이라 그래요. 뿌리가 내리는 층을 주로 이제 경작층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전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전기가리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게 깊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밑에 안반이 받친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뿌리가 못 내리는 경반층이 있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작토층이 얕은 거예요. 작토층이 얕으면 뿌리가 얕게 분포한다. 그 청근성, 청근 형태로 하면 잘 쓰러지겠죠. 양분도 잘 흡수를 못 하겠죠.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죠? 깊고 양분도 많고 여기 아래 심토까지 투수성,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투수라 하죠. 그죠? 지하로. 그 다음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입되는 공기, 투기도 이렇게 말하죠. 양호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지 못하다, 이런 조건이 안 된다면 객토, 다른 데 있는 좋은 흙을 이렇게 가져와서 손님 객자죠. 그죠? 넣고, 그 다음 신경 깊이 가리하고, 그 다음 토양 계량제를 시용을 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토양에 있어서 토양 반응이라는 애가 있는데, 반응은 뭐냐 하면, 우리가 남성이 있으면 여성이 있다 하면은 이게 하나의 같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하나의 반응이 일어난다. 그죠? 대화도 일어나고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성이 있고 이제 알칼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두 개
합치면은 화학적 요구선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에너지가 발산한다. 에너지. 그러면 열이 발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폭발한다 할 때 우리가 실험실에서 비커에 산을 두었는데 황산이 있는데 여기다가 모르고 염산을 부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황산하고 염산. 요것도 폭발 반응이 일어나죠. 염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나트륨이나 이런 걸 또 부어도 문제가 많다. 산하고 알칼리는 무조건 뭐가 된다? 예,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토양도 마찬가지다.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으면 뿌리가 산성에 잘 견디는 애들은 자라고 알칼리에 잘 견디는 애들은 못 자란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또 양분, 그러니까 필수 원소 성분들이 잘 흡수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한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반응이다. 뿌리가 반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강산성, 알칼리성은 작물을 생육을 저해한다. 방금 얘기했죠. 그죠? 중성하고 약산성이 이제 알맞은데 강하면 강과 강은 항시 뭐 한다? 부딪힌다. 강산성이나 강알칼리성 이것은 약이 아니고 강이죠. 강. 잘못 썼습니다. 강은 항시 부닥친다. 그래서 약하고 중성 정도는 좋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 그죠? 그런데 이제 강알칼리는 작물 생육을 저해하지만 약알칼리는 작물 생육을 저해를 안 합니다. 물론 콩 같은 경우에는 pH 8 정도에서 잘 자라죠. 7.7에서 8. 요거는 약알칼리잖아요. 그러면 산성에 잘 견디는 작물은 벼 같은 경우는 뭐 5.5에서 6.5에서 잘 자라잖아요. 이런 차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See you next time.